오늘 강의의 주제는 프래그마티즘 앤 진보주의 교육 운동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을 보면 프래그마티즘의 일반적인 철학으로서 뭔지 공부를 하고 잔두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잔두의 교육 철학,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진보주의 교육 운동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잠깐 18, 19세기를 리뷰를 해보면 18세기에 루소가 자연주의 교육 사상으로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가 계속 그 루소의 사상을 계승하는 아동 중심 교육, 이런 자연주의 교육 이런 거를 이어받아서 페스탈로치, 프레벨, 헤르바르트 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되면은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그거의 특징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부터의 탈피라고 보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경험 중심으로, 지식이나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아동과 학생을 중심으로, 고전, 추상적인 클래식스, 고전적인 지식을 어, 중심에서부터 현실 실생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트렌드라 흐름이 계속 18세기부터 19세기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할 20세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런 흐름에서 후반에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철학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프래그마티즘은 1870년경에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찰스 피어스, 윌리엄 제임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존 도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래그마티즘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고 그 철학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과학이에요. 과학의 발달. 16세기, 17세기에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폭발적으로 발달을 해서 그거를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언스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1543년에 시작해서 150년 동안 계속된 그 1687년까지의 일어났던 엄청난 과학적인 발명, 발견, 발달 이거를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한 책을 1543년에 출판을 하는데 시작돼서 케플러를 거쳐서 갈릴레오를 거쳐서 아니 그게 뉴턴이 1687년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출간한 때까지를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보는데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여기다 다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게 배경이 되고 다른 배경 하나는 이제 미국의 에, 등장이랄까 등장이보다 미국 세력이 전체적인 세계에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서 슈퍼파워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어,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을 이제 올드 월드라고 부르고 이거를 미국을 뉴 월드라고 부르면서 어, 그 철학이나 뭐 운동이나 학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유럽이 그동안은 중심이 되었었는데 미국이 새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프래그마티즘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 왜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게 미국에서 어, 나타나게 되는지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마티즘은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 실용주의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구주의, 기능주의, 실험주의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철학을 과학적 방법에 맞추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16, 17세기에 엄청나게 일어났던 과학적인 발달, 혁명 그거에 맞춰서 음, 자연법,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를 사회에도 적용하자라고 보는 것이 프래그마티즘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마티즘에서 지식은 어떻게 보느냐? 그 기존의 관념적 지식론에 반대를 해서 그 기존의 이상주의, 실제주의에서 보는 불변의 진리가 있고 영원불변한 지식이 어디 이랴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지식관을 반대를 하면서 상대성 있는 지식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변하고 상대적이다. 시대에 따라 틀리고 사회에 따라 틀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험과 어, 시, 시, 관찰과 뭐 실천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의 과정을 통하면서 지식이 변화하고 진화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지식의 도구성
지구가 지식이 지식 자체로서의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관과 다르게 지식이 결국은 실천에 대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적인 성격도 중요하고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즉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런 점에 지식관을 가져서 지구의 도구성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중에 한 명이 존 듀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1859년에 태어나서 1950년 거의 100년간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미국의 철학자고 교육 철학자고 교육학자고 교원노조 운동가고 교육개혁자나 이런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이를 Father of American Education, 미국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 사상, 교육 철학,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어, 관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준 사람, 성립시킨 사람이라고 봐서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그 벌만트 주에 있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 후에 고등학교 교사도 잠깐 하고 초등교사도 잠깐 하는 그런 교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학위를 임마누엘 칸트의 심리학 뭐 이런 논문들을 쓰고 졸업을 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84년에 졸업하면서부터 미시간 대학에 교수로 갔고 거기서 10년 있다가 시카고 대학으로 1894년에 옮겨서 거기서 10년 동안 재직을 하는데 이때가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그 사람이 쓴 교육 조사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경험, 그 당시에 출간도 하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이 많이 출간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으로 가서 티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My Pedagogic Creed, 페다고지라는 건 teaching이라는 뜻이에요. 교수, teaching 이런 뜻이니까 그 creed는 이제 신조, 신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교수 철학, 뭐 teaching 철학 뭐 이렇게 신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책을 먼저 썼고 그리고 The School and Society,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Democracy and Education, Experience and Education 이런 책들을 쭉 썼습니다. 많은 저서들이 19세기 초에 나오고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로 보면 이 사람의 교육 수상이 딱 드러나요. Society, Child, Democracy, and Experience 이렇게 제목에서 딱 보면 이 사람이 키 컨셉트가 뭔지 알 수가 있겠죠. 교원 노조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교원 노조는 두 개가 있습니다. NEA와 AFT. NEA는 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AFT는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NEA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장, 뭐 교감, 장학사 뭐 이런 중심이 돼서 교사보다 이거는 어소시에이션에서 프로페셔널 무슨 협회 같은 성격을 많이 띠지 유니언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문제를 의식을 느끼고 한 40년 후에 교사가 중심이 되는 진짜 레이버 유니언으로서 AFT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 결성된 게 시카고예요. 그래서 그거의 역할을 존 데이가 마가렛 헤일리라는 여교사와 활동가하고 같이 CFT, Chicago Federation of Teachers라는 교원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AFT의 시작입니다. 그게 1897년이고 그때 첫 번째 멤버로 가입한 사람이 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바로 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육개혁과 교육자라고도 불리는데 1890년에 그러니까 94년도에 시카고 대학을 가서 곧바로 2년 후에 실험 학교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University of Chicago Laboratory School
줄여서 랩스쿨이라고 부르는데 랩이 이제 실험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육책이나 교육론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거를 그럼 실제로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요. 그 시카고에 부속으로 학교를 세워서 그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7 년간 운영을 했고 일반 학교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이 직접 실험도 하고 뭐 가드닝도 하고 그런 인콰이어리 중심이고 교과목 이렇게 나눠진 그런 게 아니고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옆에 멀리서도 이 학교를 애들을 보내기 위해서 애들을 이 학교로 보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진보주의 교육 운동 교육 방식에 대해서.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는데 1904 년에 10년 있다가 콜롬비아 대학으로 존 뒤는 옮겨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학자서가 많이 출간이 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듀이의 교육 철학을 정리를 하자면 교육 목표는 기존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이 아닌 근데 이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아닌가요 아직도? A cultivation of thoughtful, critically reflective, and socially engaged individuals. 그러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houghtful, 사력 있고 배려하는, critically reflective,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고려하는, 그리고 socially engaged, 사회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으로서는 당시에 주요 쟁점이 됐던 학문 중심 교육 방식에도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정해진 교육 과정을 기계적인 학습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무절제한 흥미를 충동을 따라가는 경향을 줬던 아동 중심 쪽 접근 방식에도 반대를 하면서 학문 중심과 아동 중심이 당시에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핫 포테이토였어요. 왜 그렇게 되냐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때가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1900 대체로 그냥 1900년이라고 보면 편하겠죠. 그때쯤에서 고등학교가 팽창을 엄청나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대학을 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왔는데 지금은 대학 갈 이렇게 점점 인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팽창이 되면서 대학을 가지 않을 학생들 그전에 왔던 그런 에이트 집안에서 온 그런 학생들이 아닌 온갖 종류의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교육 과정을 바뀌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 과정은 대학 준비의 학문적, 인문주의 교육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달라지니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이 토론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토론을 뒤에 이제 학자들이 The Great Curriculum Debate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미국의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 그런 디베이트였어요. 논의가 네, 이루어졌는데 크게 보면 이때 네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휴머니스트는 휴머니티즈를 가르쳤던 기존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되고 모든 학생들이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입장, 변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거에 반대를 해서 나머지 세 입장은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프먼탈리스트 발달주의자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그들의 흥미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문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적성이 뭐고 이런 거에 맞춰서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소셜 에피션시는 간단히 말하면 학교는 미래의 직업, 어떻게 어른이 돼서 살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사회 그 효능,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소셜 리컨스트럭셔니스트, 아밀리어리스트, 아밀리어라는 거는 이렇게 고치고 개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사회개혁주의자라고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에 이 세 가지가 아니고 '사회를 개혁해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어 목표라고 보고 따라서 교육 과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게 듀이가 입장이 이 네 번째 입장에 속합니다. 근데 이 child and curriculum이 서로 인제 맞붙었는데 논쟁에서 차일드는 아동 중심을 말하는 거고 커리큘럼은 이제 휴머니스트들 인문주의자들이 붙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던 당시에 그걸 좀 정리하고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걸로 1902 년도에 Child and Curriculum이라는 책을 발표를 하면서 두 입장을 모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아동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디벨롭먼트식이 맞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학문적 전투적 교과식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적 입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인제 직접 시카고 랩 스쿨에서 했던 야원을 만드는 실타래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아동으로 하여금 뭐 솜에서 씨를 뽑는 과정하고 울 우 양털에서 울을 뽑는 실험을 하게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똑같은 시간 내에 어떤 씨를 뽑는 게 더 많이 뽑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인제 카튼이 훨씬 어렵습니다, 씨를 뽑는 게. 그러니까 고까지는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비교를 하면서 '아 카튼이 훨씬 어렵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면방직 공장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것은 학생들이 연결을 못하죠.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게 교사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리프가 필요하다. 근데 보통은 아동 중심에서는 실태래끓임 실험하는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까지 연결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뒤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거는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멸망에서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기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아동으로부터 출발하고 직접 경험하는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바로 이 리프하는 도약하는 그거를 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교육론의 키 컨셉트를 정리를 해 보면 experience가 굉장히 중요하죠. learning by doing 이게 아주 유명한 그거이고 experiential learning 경험. 이거가 지나치게 좁게 잘못 해석돼서 오해되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뒤에. 그래서 doing에 너무 초점을 둬서 노작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조작하거나 감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너무 좁게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뒤에 와서 발생이 됩니다. 뒤에 이론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이 철학적인 걸로 이런 컨셉트를 썼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서 오류하는 그런 뒤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inquiry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problem solving method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이 사람은 주장했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 중심의 통합형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과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가지고 어 통합형으로 교육 과정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뭐 기후 변화, 뭐 환경 오염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과목들을 그냥 통합적으로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 수학도 들어가고 바이올로지도 들어가고 역사도 들어가고 뭐 생물학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통합형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보주의 교육 운동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 1920 년에서 1902차 대전까지 고 시기에 미국에서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사상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실제로 그렇게 해 보자, 개혁해 보자 라고 하는 교육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그레시브 에듀케이션 무브먼트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에도 이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진보주의 철학이 그러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간단히 얘기를 해 보면 진보주의는 다 알다시피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보수주의는 이제 conservative, conserve 한다는 건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과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사상을 보수주의라고 하고 진보주의는 이제 progressive라고 하잖아요. progress 하다는 거는 앞으로 나간다.
라는 뜻이니까 현재 사회나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더 나은 거로 만들자 하는 그런,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니까 변화에 대해서 훨씬 우호적이고, 컨서버티브는 변화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그런 입장을 취하게 돼 있어요. 진보주의 철학은 민주주의, 사회개혁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의 특징을 보면 전통주의 교육에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고 현재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회적 문화에서는 계승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어 적용이 되는 교재 교사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하탑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방법, 교사의 역할은 지시가 아니라 안내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그런 점에서 전통주의 교육에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진보주의 교육 운동의 구호가 "We don't teach subjects, We teach children" 라는 구호가 굉장히 한마디로 진보주의 교육의 접근 방법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그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죠. 그래서 진보주의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인데 현실적으로는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고 듀이나 그 이후에 이제 킬패트릭이라는 학자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프로젝트 메소드 같은 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 문제 중심이 아니고 실생활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계좌를 어떻게 여는 방법이 뭔가, 데이트하는 거는 어떤 식인가, 결혼할 때 뭐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되냐,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식으로 생활 실생활에 관계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흘러가서 그거를 라이프 어저스트먼트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적응 교육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 듀이가 원래 말했던 그런 인콰이리나 사회 문제 중심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실생활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인지적 학습과 교과 학문적 지식을 간과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고, 따라서 기초 학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 운동을 비판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문제점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그 관점이, 첫째는 적용상의 문제다. 어플리케이션. 이론은 괜찮은데 이론하고 현실의 괴리가 있어서 이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걸 잘못 오해해서 실용상의 적용상의 미숙한 점도 있고 또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활 적용으로 흘러갔다라는 지적이 있고 관점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적용상의 문제가 이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본질주의, 항전주의가 이 입장에 속하고, 그러면서 그게 대두가 되고 이런 진보주의 교근 등이 쇠퇴를 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바뀌게 되면서 back to basics, 기초로 다시 돌아가 기초 학문, 기초 학력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생기면서 1960년대에 학문적 교육 과정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교류가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와 진보주의에는 long lasting 영향을 결국 군대 현대 교육에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에 데모크라시, 이 사람의 듀이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모크라시의 모습인데 거기에는 민주사회, 학교의 민주화, 그다음에 학생 중심의 교육, 루소부터 시작된 그것이 쭉 연결져 오는 더 계속 발전된 것이 듀이가 됐고, individualized learning, 개별화 학습, program based learning, 문제 탐구식, integrated learning, 통합형, critical inquiry, 탐구식 교육, 이런 것들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프래그마티즘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출생한 철학이고, 이상주의에 반대하는 대안으로서 나오면서 과학을 사회에 적용해서 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유의의 프래그마티즘 진보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 개혁, 교육 철학으로서는 아동 중심, 경험 중심, 사회 문제 중심 통합 교육 과정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1920 년부터 45년 사이에 이런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교육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진보주의 교육 운동이라고 불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비판이 돼서 2차 대전 이후에 이 시프트가 일어나서 항전주의, 본질주의가 강세를 띠면서 60 년대 학문주의 교육 과정으로 변하게 됐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